최질이 연회를 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성이 이야기한 대로 현종이 법당에 오더라도 과연 최질이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연회를 연다고 믿기 어려웠던 지체문과 도용수와는 달리 원성은 현종이 최질을 잘 설득하여 반드시 연회를 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채로 앉아있는 서병성의 관리들은 최질이 연회를 연다는 말을 듣고 이제 연회장에 자신들의 군사들을 어떻게 넣을지를 고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체문과 도용수의 얼굴은 군사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잠입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작전을 사용한다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원성이 생각한 작전은 군무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작전을 사용한다 해도 최질과 무관들의 눈을 완전히 속이는 것은 어려웠기에 군무춤을 추면서 가면까지 노려서 그들의 눈을 속이는 계획이었습니다. 군무는 평소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 중 하나로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기본 동작들을 춤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에서 품쇠를 배워 공격과 방어를 익히는 것과 같이 군무를 통해 무술을 배우는 춤 동작을 고려해 무관들은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지체문과 도용수와 같은 연차가 높은 장수들은 이 동작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고 그들은 술에 취한 최질과 무관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만큼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던 지체문은 속으로 이 춤을 보며 즐기십시오. 당신들의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상폐하의 명령만 내려지면 고려의 폐하를 배신한 당신들을 저승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종은 잔을 깨며 군사들에게 역도들을 처단하라 고 명령했고 지체문과 도용수를 포함한 군사들은 예, 폐하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면을 벗은 용맹한 장수들은 군무를 출 때 사용한 칼로 역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질을 포함한 역도들은 황제의 군사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는 납공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역도들은 이미 패배를 깨달아 목숨을 구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원성이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성은 어렸을 적부터 활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기에 역도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장납궁 연회장에서는 지체문과 도용수를, 연회장 밖에서는 원성을 대처해야만 했던 역도의 무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고 일부 남은 역도들은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최질만큼은 역도들을 향해 너희가 그럼에도 무장한가? 라며 화를 내며 끝까지 싸울 것을 강요했고 역도들은 그런 최질의 말을 듣자마자 말도 못하고 마치 죽어있는 듯이 지체문에게 목숨을 간청하기 시작했지만 지체문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칼을 휘둘러 죽음을 안겼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던 기문. 기문도 물론 칼을 들어 싸울 수 있었지만 거란과 함께 전쟁을 치르며 동지가 된 역도들을 처치할 용기는 없었으며 또한 황제의 군사와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기문은 고려의 무관들이 서로를 죽이며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미련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기문.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최질이 현종을 인질로 잡으면 자신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종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앉아있던 기문은 마치 동상이 살아나는 것처럼 일어나 최질을 막으러 달려들었고 죽은 몸에 꽂혀있던 칼을 꺼내어 최질의 등에 꽂아 넣었습니다. 최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이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나오며 기문이 비명이 장난감을 뒤흔들었습니다. 최질은 고려를 망치려 했던 잘못된 판단을 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한때는 함께 고려를 지키려고 노력한 기문을 상대로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현종을 향해 활을 쏘기 시작했고 활이 날아가 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종은 뜻밖에도 무사했고 대신 박진과 기문이 얼른 반응하여 놀라 앉았습니다. 밖에서 탈출하려는 역도들을 막기 위해 시위하던 원성이 박진을 겨냥하여 활을 쏘았고 활이 박진의 목을 관통하여 날아갔습니다. 또한 박진이 현종을 구하기 위해 쏜 화살은 몸을 희생한 기문이 가슴에 꽂혔고
결국 김훈과 박진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지 옆에 누워있던 김훈은 이미 죽은 최지를 보고 우리 다시 지옥에서 만나자 며 마지막으로 고별하고 목에 화살을 맞은 박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그때 죽은 줄로 알았던 양아들이 나타나 박진을 보았고 어머니의 명령을 받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아버지 잘 가세요 라는 눈빛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진에게는 이미 숨이 끊어진 줄로 알았지만 잠깐 숨을 멈추었을 뿐 살아있던 양아들은 박진이 현종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것을 알았습니다. 양아들도 박진과 한편이 아닌 것을 알아채고 원성이 화를 쏘기 전에 이미 알아차린 현종은 원성에게 화를 내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렇게 양아들은 살아남았고 최질과 박진 그리고 김훈을 포함한 19명의 역도들은 연회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도의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 강감찬이 일으켜서 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이 작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개경의 강감찬은 현종이 모두를 처단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강감찬과 개경의 재상들은 황제 현종을 맞이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왔고 백성들도 현종을 맞이하기 위해 환호를 지르며 나섰습니다. 전쟁에서 남은 것이 없이 돌아온 현종의 소식을 듣고 불공을 놓은 원정왕후도 현종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환영했습니다. 원성은 황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궁에 머물러 있었는데 나중에 황후가 될 수 있었고 그러나 원정왕후는 몇 년 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에는 황후에게서 나온 공주로 추정되는 여러 인물 중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원정왕후의 정확한 죽음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공주를 출산하는 도중에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원성왕후는 현종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과 딸이 있었고 장남왕음은 훗날 덕종으로 차남왕염은 훗날 정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고려 거란전쟁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연장 방송되는 것과는 달리 현재 제작진들은 절대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이 후속 작품에서도 귀주대첩신을 잘 그려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